안녕하십니까? 콘텐츠 융합 디자인 학부의 강은정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8강 콘텐츠 분류와 설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함께 보시죠. 자, 첫 번째 학습 개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2번, 3번에 해당하는 웹 콘텐츠 분류와 설계, 웹 콘텐츠 리스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4번 오늘 배우신 내용을 학습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 강좌를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4강, 5강, 6강, 7강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었나요? 자, 웹 프로젝트 프로세스 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7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분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4강에서는 어떤 내용이었죠? 사이트 목적 정의에 대한 내용, 5강에서는 분석, 6강에서는 벤치마킹, 7강에서는 사용자 분석, 이렇게 두 번째 단계인 프로젝트 프로세스의 두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우셨고요. 자, 오늘 8강에 해당하는 내용이 세 번째 단계인 컨텐츠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2단계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강에서 사이트 목적 정의에 대해서 배우셨는데요. 그 강의에서 배우셨던 내용, 사이트 목적의 종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상업적인 사이트와 비상업적인 사이트. 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는 상업적인 사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업적인 사이트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수익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사이트의 목적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사이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이트 목표를 설정하는 내용은 자, 첫 번째, 이 사이트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기능과 역할을 정의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버는지 수익 모델을 정의하시고 자, 그리고 사이트 목표는 비즈니스 니즈와 유저의 니즈가 모두 만족했을 때 더 좋은 사이트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벤치마킹에 대해서도 배우셨어요. 자, 벤치마킹은 이제 타사의 사이트를 분석을 하실 때, 뭐 경쟁사 사이트를 분석을 하실 때 이제 벤치마킹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벤치마킹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벤치마킹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다른 것들의 인류 요소를 접목시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 분석을 통해 마케팅 포지셔닝을 도출하기 위해서도 실시한다 라고 했어요. 벤치마킹은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것으로 나만의 내 사이트만의 목적이 있고요. 내 사이트에 들어오는 타겟 고객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그런 그 타 경쟁사 사이트의 것과 똑같이 만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죠. 내 것화해서 새로운 구성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하지만 그 UI에 있어서는요,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벤치마킹의 요건 살펴볼게요. 평가 기준이 명확해야 하며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떻게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자, 평가나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객관성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획자라고 하는 분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논리적인 구성 그리고 객관성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논리적인 전개로 의해서 분석,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준도 명확해야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되고 내 머릿속에 주관으로 평가를 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사용자 분석에 대한 복습입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 유저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배우셨죠? 유저 세그멘테이션이란 비슷한 성격을 가진 타겟 집단을 구분하는 것이다. 기본 신상 명세의 데모그래피에서 출발해서 행동 패턴이나 특징으로 구분해 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데모그래피적인 요소로는 뭐 나이라던가 뭐 그 성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신상 명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라던가 특성 이런 것들은 이제 유저 세그멘테이션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는 내용입니다. 유저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유저 시나리오에는 꼭 유저 프로파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저 프로파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저의 웹에서의 행동 패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을 유저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자, 유저 프로파일은 사용자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유저 시나리오는 그 표본 사용자가 이 사이트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사이트를 사용하는지 기능과 컨텐츠를 정의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콘텐츠 분류와 설계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개요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첫 번째, 콘텐츠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 콘텐츠 설계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콘텐츠 리스트를 직접 실습 시간을 통해서 작성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입니다. 1번, 웹 콘텐츠의 정의를 알아보시고요. 분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웹 컨텐츠를 기획할 때 유의할 점들, 웹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 컨텐츠 리스트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 컨텐츠 분류와 설계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웹 컨텐츠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죠. 컨텐츠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떠한 용기 속의 내용물을 말한다. 아마 전 시간에 제가 컨텐츠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만 기억을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내용. 예, 컨텐츠는 사이트의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웹 컨텐츠라는 것은 웹사이트라는 용기에 들어있는 어떠한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특정 사이트가 가지는 모든 구성 요소, 사이트의 디자인 내용 또한 컨텐츠의 일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웹 컨텐츠는 웹사이트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컨텐츠 설계의 중요성. 좋은 사이트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이 좋은 컨텐츠입니다. 자, 웹 컨텐츠의 분류 한번 살펴보죠. 웹 컨텐츠 분류 이유. 자, 웹사이트를 기획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컨텐츠를 확보하느냐를 결정하는데 필요하고요. 계산된 단계에서 컨텐츠를 구성한 사이트와 무질서하게 컨텐츠를 채워놓은 웹사이트는 향후 회원 확보에 큰 차이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설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설계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컨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류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매체 성격상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외부에서 가져온 컨텐츠냐, 내부에서 만들어진 컨텐츠냐라는 거죠.
외부 콘텐츠라는 것은 인터넷의 외부에서 얻어지는 모든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시장 정보라든지 주식 정보라든지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컨텐츠화 되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던 것을 인터넷상으로 전환시킨 것을 외부 콘텐츠라고 합니다. 지금은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전산화된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가져오게 되겠죠. 자, 내부 컨텐츠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인터넷 분야 자체에 대한 컨텐츠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등장으로서 가능해진 그런 컨텐츠를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패션 정보, 영화 정보 등등, 비디오 클립과 같은 동영상이나 mp3 파일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웹 컨텐츠 분류,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프로듀서 컨텐츠와 컨슈머 컨텐츠로 크게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프로듀서 컨텐츠의 경우 사이트 제작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컨텐츠를 뜻합니다. 컨슈머 컨텐츠는 그 반대가 되겠죠. 사이트의 사용자에게서 얻은 컨텐츠를 뜻합니다. 인터넷 초창기에는 주로 프로듀서 콘텐츠가 주를 이루었지만 현재에는 사용자의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웹 콘텐츠 분류 세 번째입니다. 콘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 크게 유료 콘텐츠냐 무료 콘텐츠냐 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겠는데요. 유료 콘텐츠는 시간당 대부분의 1분에 얼마 또는 건당 한 번 클릭 또는 다운로드에 따라 가격을 산정하는 그런 건당 사용 방식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과금을 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게임이나 만화, 음악, 주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과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무료 콘텐츠는요, 사용자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콘텐츠를 별다른 비용 없이 다운로드 받거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은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사이트들이 이 경우에 속합니다. 회원을 끌어들여서 광고비로서 수익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뜻이겠죠. 자, 웹 컨텐츠 기획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대상 웹사이트의 적절한 컨텐츠를 선별해서 웹의 특성에 맞게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컨텐츠를 개발, 관리하는 것을 웹 컨텐츠 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초기 컨텐츠 기획 및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타겟층이 정해진 후에 타겟층이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확보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 유저 프로파일을 지난 시간에 작성을 하고 유저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봤어요. 작성된 시나리오 안에 유저가 원하는 컨텐츠가 무엇이고 어떠한 기능을 요구를 하는지 유추해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컨텐츠를 기획하시고 구성을 하셔서 오늘 컨텐츠 리스트를 완성을 시키시면 됩니다. 자,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의 형태, 사용 방법 및 접근성에 대한 내용의 확정이 필요합니다. 자, 초기 컨텐츠가 작성된 후에는 매니아 확보가 중요한데요. 자, 컨텐츠가 좋다고 매번 그 사용자가 사이트를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사용자가 매니아층으로 완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어떤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음으로 컨텐츠 활용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좋은 컨텐츠를 관리를 해서 매니아층으로 굳힐 수 있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시나요? 나 이 컨텐츠 마음에 들어 하시면 일단은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죠. 자, 근데
소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아니라면 이런 컨텐츠를 어떤 다른 사람한테 공유해서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아니면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나는 이 컨텐츠가 좋아요. SNS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또는 좋아요 누르는 것보다 더 피드백을 많이 하고 싶다. 댓글 쓰는 란이 필요하겠네요. 아니면 별점,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어 해요. 이런 식으로 자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 근데 소유할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컨텐츠가 좋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자, 유저의 피드백을 표현하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게시판, 별점, 점수 주기, 찬반, 라이브 볼. 자, 이런 것들은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그 의견을, 피드백을 해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들을 설계를 하실 때에는 바로 그 행동을 유도시킬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없이 내가 피드백을 하고 싶은데 그런 피드백 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 어떤 메뉴를 통해서 거쳐서 깊숙이 들어가야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드백을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있어서 행동을 유도시킬 수 있는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학습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설계가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이런 어떤 내가 이런 사이트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자주 사용하고 있고 충성도 있는 그런 매니아층이다라는 것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보상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가시면 뭐 지난주 멤버 랭킹이라고 해서 댓글을 가장 많이 쓴 사용자, 게시글을 가장 많이 쓴 사용자, 방문을 가장 많이 한 사용자, 이런 식으로 순위를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컨텐츠 활용 모델 중 소유와 퍼스널라이즈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소유를 하고 싶어 합니다. 자, 돈을 주고 살 수도 있고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컨텐츠라면 내가 스크래핑해서 나만의 방에 가지고 싶어 하죠. 이런 것을 바로 퍼서널라이즈드, 내 것으로 만드는 개인화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나만의 페이지, 마이 페이지, 이런 개념이죠.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소유하고 싶어집니다. 유저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컨텐츠,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따로 모아놓고 재구성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퍼서널라이즈드 또는 개인화 서비스라고 합니다. 또 소유한 컨텐츠는 재가공, 재배포할 수도 있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자, 컨텐츠 활용 모델 공유입니다. 추천이나 선물을 통한 공유. 자, 컨텐츠가 마음에 들면 다른 사람과 컨텐츠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선물하기, 이메일 보내기, 친구에게 추천하기 등 관심과 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가 서비스와 결합해서 쪽지를 쓰거나 감정을 표현하게 하거나 뭐 아바타나 이모티콘, 이미지 등을 사용해서 내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받은 사람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이 선물을 주면 답례로 선물을 다시 주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선물하기 기능이 있다는 거는 선물을 받고 선물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답례로 선물을 다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웹 컨텐츠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컨텐츠를 정의를 하시고 그 정의한 컨텐츠들을 웹 컨텐츠 리스트에 문서화하는 작업을 이번 실습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웹 컨텐츠 리스트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컨텐츠 리스트란 웹사이트에 들어갈 컨텐츠 전체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해서 정리한 문서를 웹 컨텐츠 리스트라고 합니다. 컨텐츠 리스트 작성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죠. 웹사이트에 들어가야 할 모든 컨텐츠를 리스트화합니다. 자, 여기서는 순서라든가 중요도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들어가야 할 모든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각 컨텐츠의 특성과 구성 내용을 요약한다. 자, 컨텐츠의 각 항목 옆에 특성과 구성 내용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문서화하시고 다른 사람, 디자이너라든가 개발자들과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콘텐츠가 좋은 것인가에 대한 답은 인터넷 산업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자,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해서 성공한 컨텐츠라고 해서 내년에도 성공하고 내후년에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미래를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웹 컨텐츠 리스트의 사례입니다. 자, 이것은 기업 홈페이지의 컨텐츠 리스트인데요. 자, 컨텐츠 좌측에 모든 들어가야 할 컨텐츠의 요소들을 리스트화 했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 옆에는 내용을 써주시도록 하면 됩니다. 내용과 함께 뭐 표현 방법이라던가 파일 포맷 같은 그런 내용들도 함께 써주시면 좋겠죠. 자,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뭐 홍보 사이트다 보니까 홍보에 관련된 그런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그룹 속의 구성 내용으로는 새롭게 재구성된 현대그룹의 바른 설명과 브랜드 이미지 확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대 회장, 경영 철학, 그룹 구성도, 현대의 역사, 현대의 기업관, 관계사 사업 분야 소개, 관계사 문의사항 처리, 주요 서비스 바로 가기, CI 소개, 현대사회공헌, 남북협력 뒤로 넘어가셔서요. 분야별 사회공헌, IR 소식, 연차 보고서, 경영실적, 공시종합, 관계사 IR, 현대소식, 보도자료, 기사모음, 광고모음, 현대웹진. 자, 기업의 홍보, 그런 홍보 관련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컨텐츠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각 컨텐츠의 옆에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부가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항목을 더 만드셔서 파일 포맷 이런 것들, 그 업데이트 주기 뭐 이런 내용들을 더 써주시면 좀 더 자세한 그런 문서가 되실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배우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웹 컨텐츠 설계에 대해서 배우셨고요. 자, 웹 컨텐츠의 정의는 웹사이트라는 용기에 들어있는 어떠한 내용물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특정 사이트가 가지는 모든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웹 컨텐츠의 분류, 세 가지 분류가 있었는데요. 매체 성격상 분류, 외부 컨텐츠와 내부 컨텐츠, 자, 그리고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 프로듀서 컨텐츠와 컨슈머 컨텐츠, 자, 그리고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 유료 컨텐츠와 무료 컨텐츠, 이렇게 컨텐츠를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실습 과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컨텐츠 분류에 대한 내용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컨텐츠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론을 이론으로서만 끝내시면 안 되고요. 이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 직접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컨텐츠 사례를 직접 서핑을 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체 성격에 대한 분류,
컨텐츠 생성에 따른 분류, 컨텐츠 이용 비용에 따른 분류, 이 각각 세 가지 분류에 따른 각각의 사례들을 찾아보시고 어떤 사이트에 어떤 컨텐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한번 캡처 받으셔서 문서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하시는 실습 과제도 있습니다. 컨텐츠 리스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유저 프로파일과 유저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저 시나리오를 통해서 컨텐츠들을 정의를 하시면 정의된 컨텐츠들을 컨텐츠 리스트로 작성하시고 문서화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트에 들어갈 컨텐츠 전체의 목록을 써주시고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지 않을지를 결정해 주신 후 컨텐츠 아이디, 설명, 포맷, 위치, 업데이트 주기 등등을 항목으로 쓰셔서 컨텐츠 옆에 설명으로 추가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텐츠 설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9주차에는 컨텐츠 체계화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